예, 이제 다 오신 것 같아갖고 이제 마지막 자리를 빛내주실 발전재단에서 오셔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긴 한데 저희 K맥이 담당한 거는 이제 11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이라고 매번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한 건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많이 컨설턴트 또 정부에서도 오시고 또 기업에서도 많이 요청을 좀 드려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발표도 있겠지만 그 뒤에 토론회 하실 때 굉장히 자유롭게 좀 그 기업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좀 받아가시고 오히려 2시간을 좀 지루하지 않게 조금 마련을 해볼까 하는 게 제 사회자의 소견입니다. 예. 저는 먼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일터혁신 컨설팅 K맥의 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정호석 센터장입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서울에서 대전에서 오신 분들 많으신데요. 서울은 아침에 비가 꽤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비 맞고 오셨고 또 대전 근처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비가 오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게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게 이렇게 마련한 게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그 일정 소개와 또 참석하신 분 소개 간단히 하면서 저희들이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일터혁신 이 사례 공유 포럼의 오늘 주제가 사실은 조금 뜨거운 주제입니다. 그 연공성 완화 기반의 임금 체계. 예.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느끼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다른 대안적 임금 체계가 있는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례를 발견해 보고자 뭐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저희 데이터를 뒤지고 뒤졌는데 한 10년간 뒤지고 뒤졌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발표할 2가지 사례는 실제 일터 컨설팅에서 진행을 했고 현재 일부는 완료를 하고 일부는 진행 중인 사례를 2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연공성 완화라는 임금 체계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현장에서 실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사례 시연을 한번 발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 행사 진행 순서는 먼저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2 회사에 담당했던 컨설턴트 노무사님들이 20분 가량 발표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끝나면 단상을 좀 조율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토론의 모습으로 전문가님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이 브레이크 타임은 설명의 자료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1차로 발표가 20분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다음에 저희들이 단상을 좀 움직이는 과정에서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혹시 뭐 급한 일이 있으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발표를 조금 들으신 다음에 아마 이동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 진행은 2시간 정도로 계획을 해봤고요. 오늘 오신 분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려야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구나 하고 좀 보실 수 있어서 저희들이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상에 보시면 중앙에 계신 저희 전문가 위원님들하고 이쪽에 제 오른편으로는 노사발전재단 실무 담당하시는 담당자님들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요 앞에 이쪽에는 저희 오늘 사례를 발표하는 기업하고 저희 상무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여기 오늘 전문가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뭐 저희들이 토론회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늘 그 전문가 토론회 참석해주신 한국노동연구원의 오계택 본부장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서울여자대학교 임효찬 교수님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깝지 않습니다. 세종시에서 오셨는데 사무관님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예, 그 고용노동부 저희들 패널 중에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근무를 하셨고요. 지금은 표준협회 수석 컨설턴트님 김창현 저희 수석 컨설턴트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부에서 오셨는데 지금 사무관님 잠깐 자리를 주셔서 오시면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고용노동부 사무관님 홍수로 사무관님 모셨고 주무관님 같이 자리하셨는데 오시면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터 컨설팅 총괄관리 기관 발전재단에서 오셨는데요. 오늘 그 팀장님이신 남지민 팀장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최은재 과장님도 같이 자리하셨고요. 인사드리십니다. 그리고 전정훈 컨설턴트님 오셨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아마 명패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관님 자리를 안 오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진행하는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하고 또 소개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수행 기관들이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면 또 수행 기관 저희 말고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행 기관 측에서도 좀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CMP 컨설팅의 안선혁 이사님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HPC 컨설팅에서 최재훈 수석 전문위원님 오셨는지 확인을 좀 저희들이 아직 도착을 못해서 자리에 안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노사 상생 지원협회에서 저희들이 오셨는데 혹시 오셨나요? 확인되셨나요? 예. 그 오셨으면은 강정군 컨설턴 팀하고 김성진 컨설턴 팀 두 분 중 오셨습니다. 예, 어려운 거름 해주셨고요. 또 이영 컨설팅에서 김성욱, 이태균 컨설턴 팀 혹시 오셨으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런 이제 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참여혁신에서 박완순 기자님 오셨나요 혹시? 예, 오늘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 오시면 조금 더 후에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업 측에서도 오늘 많이 그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일일이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저희들 여기 가까이 있는 그 연구개발특구의 FNS 대표님이랑 화성산업에서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업무상으로 좀 못 오셔서 자리를 조금 못 빛내줬다고 연락이 미리 오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요 포럼 전에 저희 그 일터혁신 센터 컨설팅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저희 상무님 인사 말씀 간단히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철수 상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정호석 센터장님이 되게 부드럽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 나와서 되게 무거워지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림협회 컨설팅의 오철세 상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박수가 크지는 않네요. 보통 이름이 독특해서 몇 번씩 이렇게 자리에 자료를 보시더라고요. 이름이 진짜 철새인가 싶어서. 네, 진짜 철새고요. 아버지께서 거금 5,000원을 주고 장명을 해오신 이름이었습니다. 지나가다 한번 뵈면 또 그런 분들이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오세철로 많이 부르시던데요. 저는 이제 익숙함에도 50년 좀 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익숙한데 오철새로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여름이 상당히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덥기도 했고요. 근데 어느덧 이제 날씨가 조금 많이 선선해졌고요. 진짜 그야말로 가을의 한가운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10월이고 올해도 한 2달 남짓 남게 돼서 한 해를 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빨리 한 해가 지나가는 게 좀 매년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또 가을을 또 저희들이 이 수학의 계절이라 부르는 만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터혁신 컨설팅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근본 포럼을 통해서 서로의 이 결실을 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을 소개하기 앞서 우리 센터장님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혁신 일터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해 주시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지원해 주시는 우리 노사발전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 그리고 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례를 좀 공유해 주시는 웅진 그리고 유니디아 두 기업에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포럼에서는 우리 일터혁신 사례를 다룰 건데요. 우리 일터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터의 기존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결국 이러한 과정이 우리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경쟁력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포럼은 이 연공급 완화 기반의 임금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이 임금 체계가 기업 혁신의 기반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혁신을 하는 데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들 또한 사실인데요. 오늘 사례 발표에서는 두 기업이 임금 체계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고, 이어 더불어서 현재 사회 환경이라든지 또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연공급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면 우리 일터혁신 포럼이 좀 아주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한국유럽 컨설팅은 이 일터혁신 컨설팅 수행을 통해서 기업들의 혁신과 발전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연금급 완화 기반의 임금체계에 대한 사례 공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상무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처음에 분위기 좀 좋아진 듯 했는데 네, 좋은 말씀 저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그 본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일체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상무님이 그 딱 내려온다니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리 이제 사모님 오셨고요. 아까 전에 자리 비어서 저희들이 소개를 잠깐 생략했습니다. 그 고용부에서 오늘 와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요 성함을 홍순호 사무관님 모셔서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개를 못 드려서 잠깐 일어서서 조금 인사드리면 좋을 거예요. 홍순호 사무관님 고용노동부에서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앞부분에 그 기업에서 그 오시지 못한 대표님도 계셨는데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고 해갖고 화성산업에 그 홍영암 이사님 오셨는데 잠깐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금 이제 시간 딱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 여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저희들이 잠깐 준비했는데 그 유인물 자료나 책자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거까지 넣으면은 뭐 사례 넣는데 뭐 이런 개념까지 설명을 하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한 5분에서 10분 가량 그 오늘 발표 자료를 사례를 발표하기 전에 그래도 저희들이 좀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보시면 우리가 사례 오늘 2개 다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례를 뽑았구나 능률협회가 K맥이. 그래서 요 개념 자료를 제가 한 8장에서 9장 정도를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 사진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이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요 설명 자료를 한 5분에서 10분간 제가 간략히 요약을 드리고 즐거운 사례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 오셨는데 오늘 주름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슈를 뽑기 전에 먼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연공급 체계 현황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자료는 고용노동부 자료도 있고요. 경영자 협회나 경영단체에서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 임금 체계 있어 없어 이 얘기 먼저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저희들이 1000인 이상 기업이라고 오히려 임금 체계 굉장히 유연할 것 같지만 호봉제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사에 의하면 저희도 이제 이건 실제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1000명 이상 기업이 호봉제를 한 70% 갖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300인 미만은 호봉제 갖고 있어? 했더니 이게 그림이 조금 숫자가 불투명한데요. 14% 정도입니다. 그러면 300인 미만은 임금 체계가 그다음은 뭡니까? 직무급, 직능급 여러 가지 저희 생각하는데 무체계가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일터 컨설팅에 들어가서 임금 체계 있으세요 하니까 근로계약서 하나 딱 던지시더라고요. 이게 임금 체계다. 예. 저희는 이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뭐냐 하고 물으시길래 연공급 혹시 없으세요? 호봉 테이블 없으세요? 하고 많이 여쭤보고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만 이렇게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 싶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이건 그래프고 저희가 예시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 연봉을 신입사원이라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월에 300만 원, 3,600만 원 정도 제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쭉 지나니까 부장님, 본부장급에 가깝게 돼 있는데 연봉 얼마냐 물어보니까 9,600만 원, 1억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로 딱 보시면 월에 내가 300만 원 정도 받다가 부장 되면 한 900만 원 받겠구나. 즉 한 3배 정도의 우리나라의 그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그게 연공이라는 거죠. 그걸 딱 해외 비교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가 앞서서 좋을 게 있는데 일본보다 딱 앞서는 것 중에 연공급이 앞서더라고요.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현실에서 저희들이 한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저는 이해는 갑니다. 다른 해외 사례나 임금 체계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직무급이다, 직능급이다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공급이 좀 높다.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례를 조사하다가 좀 동의를 못하는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제단체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대기업의 노조가 많은 사업장에 호봉급 때문에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많이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아무리 사례로 데이터를 좀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와요. 이게 과연 연공급 때문에 이렇게 임금 격차나 이중 노동 시장 구조가 나오는가? 요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연구 좀 많이 됐겠죠 하고 저희들이 이제 넘어가 보니까요.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연공급 이거 왜 생기는가? 직무급 하면 연공급 좀 주는가? 이런 연구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연공급이 가만 보면 직무급 도입하면 좀 줄긴 주는데 완벽히 주는 건 아니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나중에 임금 체계 하면 뭐 하면 좀 임금 체계가 괜찮을까 하는 연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나온 책자를 보면서 느끼는 건 MZ 세대들은 여전히 갈증이 있습니다. 현재 임금 체계에도 갈증이 있고요. 현재 인사 관리도 갈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저희들이 조금 원하는 과연 연공급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기업들은 과연 연공급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아직까지는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쭉 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일 많은 연공급, 직능급이나 역할급에 대해서 정의는 이론적으로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확히 정의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당신네 회사들 직능급이야, 역할급이야, 또는 직무급이야. 요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개념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건요. 들어가 보면 연공급인 것 같은데 역할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직무 평가도 막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사람 중심, 직무 중심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 요렇게 이제 딱 가름말을 탈 수 있으면 제일 임금 체계를 파악하기가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컨설팅에 한번 들어본 게 이제 저희가 다루는 두 가지 사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연공급 같은데 약간 이런 역할이나 직무에 따라서 임금에 좀 차이를 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유니디아라고 오늘 저희들이 사례 다루는데 호봉급인 것 같아요. 매년 올라가요 기본급이. 예, 그런데 근속에 대한 승진은 또 없애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게 기업들이 사람 중심이냐 직무 중심이냐 임금 체계를 딱 무 자르듯이 자르게 좀 뭔가 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걸 보고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들어갔는데 뭔가 이런 요소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사례를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임금 체계지 하는 부분에 퀘스천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희들이 이런 임금 체계의 단점들이 있는 부분을 우리 사례에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지 기업들의 움직임을 봐주시면 조금 더 좋은 사례 공부가 될 것 같고요. 더 좋은 것은 오늘 전문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셨어요. 임금 체계를 또 해석하시고 이론적으로 전개하시는 대가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임금 체계에 대해서 아주 쉬운 질문도 던지시면 플로어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의 임금 체계를 좀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좀 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하지 말고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봐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임금 체계를 당신의 연봉급이야 할 때 확인할 때 호봉 테이블 있으세요 확인하다가 한 번 더 확인한 게 있습니다. 어떤 임금 항목에 주로 매년마다 올리세요? 요거였습니다. 임금 항목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사례를 통해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직무급이 요즘 공공기관에는 거의 쓰나미입니다. 뭐 이거 직무급 안 하면 공공기관 아니다 할 정도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직무급 말고도 엄청나게 다양한 임금 체계들이 또 보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확인하실 때 연공급인데 직무급도 하는데 직능급도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고 연공급 나빠, 직무급 해야 돼. 이거보다는 야 이거 다양한 임금 체계 우리가 한번 사례에서 한번 추적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임금 외에 외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인사제도가 연공적이라는 말씀들은 잘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 제도 자체가 연공에 굉장히 많이 기반하는 제도들이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례에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이 추가적인 검토사항이고요. 4번, 5번은 저희들이 조금 예측을 해보고 앞으로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공공기관의 직무급이 현재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다, 평가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간에 과연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컨설턴트들이 의견을 주시는 건요. 민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임금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 기업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예,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연공급이 완화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연공급이 변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임금 체계를 과거의 것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노동부도 좀 오시고 그 발전재단도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관심 있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임금에 대해서 컨설팅 니즈나 임금과 연결된 평가라든지 이런 컨설팅 니즈들이 실제 다른 컨설팅 니즈보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컨설팅 사업에 조금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조금 사례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례를 보면서 한계점도 명확히 있습니다. 저희들 사례가 너무 적습니다. 예, 그리고 연공급을 실제로 바꿨다고 했는데 이쪽에 임금 체계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여쭤봅니다. 오늘 그 전문가님 질문에도 있는데요. 연공급 완화하면 인건비 줄어? 실제로 줄어? 시뮬레이션 해봐? 이런 사업체 그 경영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확실히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직무급이나 역할급이나 직능급 위에 이런 임금 체계들을 하나를 도입하거나 또는 섞어서 할 때 실제 연공급이 완화됐다고 체감을 하느냐, 예, 이것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저희들이 효과성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을 민간이 벤치마킹해서 임금 체계를 좀 바꾸는 부분, 저희는 제안을 드릴 때는 드리는데요. 실제 환경이 많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임금 체계 사례를 제안할 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그 임금뿐만 아니라 연공급을 강화하는 인사제도도 한번 컨설팅이나 민간 기업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또는 컨설팅할 때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겠다 하는 한계점이 될 거고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임금 체계의 연공성 완화 방안은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딱 꼽아라. 저희는 3번입니다. 예, 그 실제로 제도 개선을 해서 이행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금 체계를 1년 안에 바꾼 기업은 저희들이 컨설팅한 10개 기간 중에 2개도 안 됩니다. 실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 최소 1년에서요. 심지어는 2년까지도 바라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천착하는 컨설팅 이런 부분이 된다면 굉장히 저희가 의미 있게 임금 체계 컨설팅을 일터로서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인사제도나 이런 부분도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것과 이렇게 참고한 자료들은 기존의 자료들인데 저희들이 내부 데이터를 한 10년간 추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외부에 공개는 못 하는데 내부적으로 일터도 하고 민간도 하고 공공도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임금 체계들을 찾아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임금 체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례를 조금 보시면서 오히려 진짜 변하고 있는 게 이 기업 맞구나 하고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질의들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 10분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더 잡아먹어 죄송합니다. 요 발표 사례로 이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저희들이 이제 웅진에서 다뤘던 사례인데 조금 헷갈리시는 기업 설명을 사전에 조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 웅진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웅진 코웨이 이런 걸 좀 많이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데요. 전혀 아닙니다. 예. 전통적인 IT 기업입니다. 여기는 오래전부터 그 IT 솔루션 컨설팅을 주로 기반을 하는 그 회사고요. 실제 직원은 한 800여 명 가까이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IT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업의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저희들이 ERP라든지 이런 구축을 할 때 주로 엔지니어링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올해도 뭐 아마 성장이 예상은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경영 상황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 같이 발표 자료 하시면서 저희 서건우 노무사님이 발표를 드리겠지만 조신진 저희들이 부장님이 휴가까지 내셔갖고 오늘 오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환영을 격하게 해드렸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이어서 발표할 사업장은 유니디아라고 여기도 IT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IT만 이렇게 뽑아서 임금 체계가 변하는 걸 보여주느냐? 실제 저희들이 확연히 좀 변화의 폭을 많이 느끼는 게 IT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IT 업종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제조 또는 다양한 업종에서 조금 좋은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골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유니디아에서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김주희 차장님이 또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웅진부터 사례를 한 15분에서 20분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자 서건우 노무사님 나오셔서 발표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웅진 사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웅진의 일터혁신 우수 사례 발표를 맡은 한국농률협회 컨설팅의 서건우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웅진은 이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기존 임금 체계 연공성을 완화시키고자 IT SQF를 기반으로 하는 임금 체계를 도입을 추진을 했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웅진의 이러한 임금 체계 개선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행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발표 내용의 순서는 컨설팅의 개요와 기업 현황을 시작으로 해서 웅진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게 된 배경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웅진의 임금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갔는지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과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웅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친숙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통상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웅진 그룹 안에는 웅진 싱크빅, 웅진 북센, 웅진 플레이 도시 등 총 9개 사업 조직이 존재하고요. 이 중에서도 웅진 그룹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웅진 IT 사업 조직이 이번 일태혁신 컨설팅의 대상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웅진의 IT 사업은 2003년 웅진 ST 설립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여기 연역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IT 시장에 대한 확대와 성장을 해왔고요. 한국에서 IT 기업으로서의 어느 정도 입지를 확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웅진은 기존 IT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네이버 웍스 사업 등 계속적으로 IT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웅진이 중심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요. 먼저 SAP와 ERP 같은 기업용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와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웅진 소속으로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번에 일터혁신 컨설팅 대상에서는 콜센터 직군은 제외하고 IT 직군들을 중심으로 컨설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웅진은 일터혁신을 신청할 때 임금 체계와 작업 조직 총 2가지 영역을 신청했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임금 체계를 중심으로 컨설팅 내용을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선 컨설팅의 수행 목적으로는 IT 인력 노동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핵심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네, 웅진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디자인팀의 각자의 역할 분장은 오른쪽 내용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디자인팀 회의뿐만 아니라 조직 내 여러 구성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면서 노사 간의 양방향적인 소통이 전제된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의 진행 프로세스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착수 미팅을 시작으로 해서 내부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였고요. 그 다음에 면밀히 조사한 결과값을 기반으로 제도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컨설팅이랑 제도 설계가 끝난 이후에도 실제로 컨설팅 결과를 이행하고 추진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행관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웅진이 이러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된 여러 배경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은 기존 임금체계의 연공성에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웅진의 기존 임금 체계는 기본급 중심의 연공적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역량이나 직무 난이도 등 다른 요소가 보상에 연계되지 않아서 향후 임금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예상되는 임금 체계의 제도적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러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배경으로는요. 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도부터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IT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업종의 특성이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맞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IT 기업 간의 인력 확보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과열됐었고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많은 IT 기업들이 어떤 파격적인 임금 인상률을 했던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IT 업종의 성장세도 어느 정도 주춤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당연히 그 안에 직원들한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여기 오른쪽 도식에 보이시는 크고 작은 IT 기업들처럼 이제 성장세가 위축되다 보니까 채용이 감소되거나 고용 조정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참고해서 웅진도 나름 규모가 있는 IT 기업이지만 외부 IT 노동 시장에 그 어떤 급진적인 임금 정책이 휘둘리지 않고 우선은 내부적으로 공정성과 체계성을 다듬어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방향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방향성 안에는 다양한 IT 직무들의 가치 차이와 개인별 능력 차이를 임금에 연계시키면서 기존 체계의 연공성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아이디어를 내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앞에 설명드린 배경들을 기반으로 해서 웅진의 임금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네, 우선 IT 직무에 대한 내외부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저희가 컨설팅 시작점으로 잡았습니다. 웅진에서는 이제 기업에서는 디자인 팀에서 이제 협의하에 자체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직무 인식 수준을 조사했고요. 저희 컨설턴트 팀에서는 이제 외부 노동 시장을 조사해가지고 IT 직무들의 종류와 그 가치 차이가 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내외부의 어떤 그 IT 직무별 인식과 중요도 차이를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웅진의 IT 직무들에 있어서도 그 가치의 차이를 한번 도출해 보기 위해서 우선 직무 분류 체계를 여기 보시면은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류된 직무들을 직무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결과값을 통해 직무 등급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개개인의 속인적 특성을 임금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직능 등급의 기준 마련도 강구해 보는 것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이렇듯이 직무 기준과 직능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을 혼용하면서 웅진의 임금 체계 설계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가져보았고요. 이제 이 과정별로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노동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 노동시장에 IT 직무가 정말 많다는 점과 기술이 발전하고 생겨나면서 지금도 꾸준히 이 지금의 IT 직무들이 명칭이 변하고 그 안에 내용이 변하고 새롭게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다는 그런 특수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통계 조사를 통해서 IT 직무들 간의 임금 수준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맨 위에 그래프 줄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는 직무였는데요. 이 직무의 경우에 이제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맨 아래 웹 개발이라는 직무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당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개인별 IT 수행 직무가 다르면 그에 따라서 임금 수준도 달라진다라는 시사점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무별 임금 수준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 직무 안에서 직급별 임금 수준의 차등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서 특정 직무의 초임값이 낮은 사람이라면 그 직무 수행자가 상위 직급에 가더라도 다른 IT 직무들에 비해서 이 낮은 임금 수준을 가진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웅진의 직무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의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봤고요. 그리고 동일 직무 내에서는 수행 능력이나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직급이 높아질수록 상위의 어떤 등급 부여를 통해서 외부 노동 시장과의 임금 수준을 맞추어가는 방식의 개선점을 고안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까지의 그 외부 노동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얻은 시사점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직무별로 임금 차등을 둘 수 있는 여기 보시면 1안 직무 가치형 임금 체계와 수행 능력이나 역량 등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 속인적 특성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둘 수 있는 직능 단계형 임금 체계 이 두 가지 기준을 병용하는 임금 체계 설계를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외부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내부에서도 그런 인식 수준이나 조직 분위기를 확인해 보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팀 협의를 통해 도출된 자체 제작한 이제 IT 직무 정보 수집 체크리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체크리스트는 IT 인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웅진 조직이 중요시 여기는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는 각 직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서장급 혹은 직무 전문가급 요청에게 참여를 요청을 해봤습니다. 네, 체크리스트 진행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하단의 그래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에 따르면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그리고 ERP 컨설팅, 프로젝트 관리 이 세 개의 직무가 구성원에게 가장 높은 역량을 요구한다는 결과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상위 값을 받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세 가지 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 간에 이 직무가 지금 내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것 같다라는 인식 수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부 노동 시장뿐만 아니라
웅진 내부에서도 구성원들이 이미 IT 직무 간 중요도나 난이도 등 차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분위기, 이 직무별로 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에 맞는 임금 체계를 고안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직무별 가치의 차이를 본격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직무별 분류가 먼저 필요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평가를 실시하기 앞서서 웅진의 직무 분류 체계를 한번 수립해 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우선 직무 분류 체계 수립 방안으로는 두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웅진 내부적으로 자체 관리하던 직무 명칭이나 분류 방식을 차용해서 한번 체계안을 내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안은 NCS 기반의 ITSQF 분류 방식으로 한번 표준화해 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웅진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이었고 이제 직무 관리 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이해도랑 이제 수용성을 감안해서 처음 직무 분류 체계의 시작은 웅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무 명칭 등을 활용한 웅진 자체의 직무 관리 방식으로 실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왼쪽 체계를 한번 채택을 해봤습니다. 네, 직무 분류 체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이제 직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직무 평가 요소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요소별 가중치와 점수 척도를 앞에 표와 같이 정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직무들보다 IT 직무 수행에 강조되는 기술 노력 책임 그리고 작업 조건 이런 세부적 항목에 점수 가중치를 다르게 두어서 직무 평가의 결과값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율해봤습니다. 그리고 직무평가표가 앞에처럼 도출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직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점수의 객관성과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직무평가를 실시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자들이 직무평가표 안에 요소나 척도에 있어서 개념적인 오해가 없도록 세부적인 설명들, 개념들이 명시된 교육자료도 따로 배포를 했습니다. 네, 직무평가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후에 직무평가를 실제로 실시를 해보았고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점수 분포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출된 점수값이 그 직무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 등급을 묶어보기 위해서는 해당 값들을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렬해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내림차순으로 점수를 정렬해 보니까 특정 구간에 유사한 직무값을 받은 직무들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직무 집단을 합리적인 선에서 디자인팀 협의하에 이 직무 등급을 그룹으로 한번 또 묶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의 직무 그룹이 도출이 되었고요. 이 결과값을 근거로 해서 직무 등급 그룹 간의 보상의 차등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보셨던 직무 간 차이와 함께 구성원들의 속인적 특성도 보상에 어느 정도 연계될 수 있도록 직무 등급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구성원들의 수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능 등급을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구성원들의 숙련도나 근속 연수가 많이 작용하는 구조로 설정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직능 등급 기준에 있어서 숙련도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나 자격, 경험 등의 기준 요건을 추가하는 플랜을 지속적으로 세워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웅진의 직무별 가치 차이와 직능 등급 기준을 두는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앞에 기준들인 직무와 직능이 임금 체계에 연계되는 구조와 향후 제도 도입의 이행 계획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웅진의 기존 임금 체계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급의 각종 재수당이 포함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직무 분류와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직무 등급을 기준으로 직무별 차등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불필요한 수당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인건비 재원을 확보해서 직무직능급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직능급의 금액 수준은 가운데 표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직무와 직능이 기준이 되는 매트릭스 구조에서 이제 해당 직원이 자신이 해당하는 구간에
보상이 지급되도록 설계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리적인 차원에서 웅진의 이제 직급별 이제 연봉 스프레드 페이밴드 스프레드는 외부 노동시장 수준을 고려해서 정해질 것이고요. 그 밴드 안에 세부적인 금액 차등이 이 직무나 직능 등의 기준에 따라 관리가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웅진은 이제 앞으로 외부의 동종 기업과 IT 직무별 임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조직 전체의 임금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내부의 직무직능급 매트릭스 안에 그 어떠한 금액 수준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이제 인건비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되거나 지속될 예정입니다. 네, 올해까지 웅진은 직무 분류와 직무 평가의 과정을 고도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내년부터는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수당 금액을 책정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편안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웅진의 제도 이행 경과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작년에 일터혁신 컨설팅이 종료된 직후에는 컨설팅 과정 속에서 이미 진행된 직무평가의 절차와 그 결과값을 조정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셨고요. 이번 연도 2023년에는 직무관리 기준을 자체 기준에서 아까 보셨던 IT SQF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시면서 직무 분류 체계를 확정할 예정이십니다. 그 분류된 직무별로 직원들을 이제 IT SQF 기준으로 1대1 매칭을 시킨 다음에 직무 등급에 따른 직무 직능급 수당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직무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가 되면은 직무 직능급 수당 재원을 확보하고 이 배분을 실시하셔서 24년에는 해당 임금 체계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는 웅진 내부적으로 조직 구성원 전체적인 구성원에 수용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구성원들이 직무평가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플랜도 세우고 계십니다. 네,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웅진이 가지게 된 시사점으로는요.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이미 IT 직무 바다의 어떤 가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셨고요. 그러한 차이를 보상 제도에 연계하기 위해서 직무 평가를 실시했고 어느 정도 수치화된 결과값으로 직무 등급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면서 구성원들의 직무급에 대한 수용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직무 분류 체계에서 그치지 않고 아까 보셨던 IT SQF로의 직무 분류 체계로 고도화하면서 이제 외부와의 임금 수준도 비교가 그리고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를 통해서 이제 합리적 인사 관리가 더 이제 가능하다라고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웅진은 기존의 근속 연수 위주의 임금 차등이 결정되던 연공급 체계에서 직무별 가치 그리고 향후에는 개인별 능력 차이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하는 제도로 개편을 생각하면서 기존의 임금 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구성원들이 보다 업무에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끝으로 웅진의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설명을 굉장히 상세하게 그 서건 노무사님이 드렸는데 저도 여기 잠깐 발을 담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연은 아닌데 실제 그 부장님 요 그 컨설팅을 이제 주관하시면서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그게 좀 컨설팅의 성공 요인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요. 실제 저희가 이게 명칭은 이제 직무 직능급입니다. 근데 임금 체계를 논하는 저희들의 기준으로는 명확히 이게 직무급이야 직능급이야 기본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직무야 직능이야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들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그 기업에서 실제 이 직무 직능급을 집행을 하고 있느냐 아직은 완전 집행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이제 예산이나 매출을 좀 계산을 하시고 내년에 아마 집행이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추가적인 질문이나 논의들은 또 요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유니디아 발표. 저희들이 이제 김철원 노무사님이라고
저희 이 컨설팅 일터 굉장히 베테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마 설명 들으시면 야 여기 이렇게 해도 연공성 완화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거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20분 내외로 해서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과급 중심의 연공급 완화 임금 체계 구축 사례 발표를 맡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김철우 컨설턴트입니다. 지금 앞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전체적인 컨설팅 자체가 좀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뭐 좀 속된 말로 비유하자면 저희는 완전 실무적으로 필드 중심의 실제로 기업에서 도입하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최대한 맞춰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컨설팅 개요, 제도 설계, 이행 저의 요인 분석, 그리고 제도 구편, 컨설팅 결과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유니디아는 95년도에 설립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OA 유지 보수 및 전산 장비 유통을 주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존 이 사업 시장 자체가 좀 레드오션화되면서 보안 솔루션 및 기타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현재는 지금 종합 IT 전문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임금 체계 개선 컨설팅 자체는 작년에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올해는 좀 부족한 부분 보완하는 형태로 이행 컨설팅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임금 체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사실 임금 체계 지금 저희가 기존에 연공급으로 진행을 했던 이유는 연공이라는 확실한 이제 임금 그 책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우리가 이 연공급을 완화시킨다면은 임금 인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기업에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동반되었던 영역이 이제 평가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진행이 되었었고 여기도 지금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뭐 앞서 이제 그 정우석 컨설턴트도 얘기를 했지만 연공급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지금 유니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이제 이 연공을 완화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이 근속 기간에 비례해서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의 가치나 생산성 반영이 좀 미흡한 부분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실 직군 분리가 된 SM 직군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해야지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좀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컨설팅 개선을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승진적체하고 최근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IT 전문 직종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었는데 현재 연공급 체계에서는 그런 인상된 임금을 반영시키기가 어려워서 신규 인력 채용도 계속 어려움을 겪는 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평가 제도를 완성해서 성과 연봉제 도입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진 못하고요.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 21년도부터 이 인건비 증가에 대한 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포괄임금제 확대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사실 직원들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도입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생산성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장기 근속자들의 조기 퇴직도 좀 유도를 했지만 제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진 못했고 뒤에 이제 전 직원으로 지금 뒤에 확대된 그 KPI 계약을 통해서 좀 장기 근속자들의 조기 퇴직을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직원들의 반대가 심했던
그 직군 자체가 이제 SM 직군이거든요. 네, 그 직군에서 좀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이제 이 임금 체계 개선을 하면서 그 우선적으로 시도를 했던 게 그 기존에 있는 그 사무관리 직군하고 SM 직군하고를 분리시켜서 급여 체계하고 직급 체계를 분리시켜서 별도의 임금 체계를 가져가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직원들은 이제 그 매년 인상분 연공급 그 테이블에 따라서 이제 승지 그 인상이 됐었는데 IT 인력들 경력직으로 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테이블 내에서는 급여 수준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연봉 테이블이 꼬여버리는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 페이 밴드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들을 조금 거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 제도와 연계를 해서 연봉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성과 연봉제로 바꾸는 부분하고 그리고 KPI 성과급 등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최종적으로는 성과 연봉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첫 번째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일 경력의 경력직이 입사하는 경우에 기존 임금 테이블로는 시장 평균 임금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 방편적으로 재직 중인 동일 경력 직원보다 경력직 입사자한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임금 테이블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요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장 환경에 맞게끔 개편하고 직급별로 페이 밴드를 도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평가에 따라서 인상되도록 하는 그렇게 나아가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군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이제 직군 분리를 통해서 그 직군에 맞는 테이블과 직급 체계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부별로 성과급 총 재원을 결정을 하고 개인별 기여도 및 역할에 맞는 성과급을 배분하도록 설정을 했고 경영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 제도 자체는 KPI 그 MBO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SM 직구는 그 개인별 추가 매출을 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좀 그 페이밴드 직군 분리를 통해서 이 임금 상승 요인이 좀 더 그 임금 상승 요인이 줄어드는 부분을 성과급 지급으로 상쇄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장기 근속자들 이제 조기 퇴직 사실 조기 퇴직을 좀 유도하려고 KPI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 직원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 기여도가 상당히 커서 전 직원들한테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지금 그 유니디아의 기존 주 사업이었던 OA 유지 보수나 전산 장비 유통과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하고 수익률이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업 직원들이 매출하고 수익률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유인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경영지원본부 제외한 현업 부서 직원들에게 재무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한 직접적인 성과급제를 좀 도입함으로써 매출 및 수익률 증대를 좀 꾀했습니다. 또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금 체계 분리로 임금 상승 요인이 많이 사라진 SM 직군 같은 경우에도 KPI 용도 성과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네, 그 2022년 작년에 이제 임금 체계 개선 컨설팅 진행해서 개선 결과를 좀 요약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군 분리해서 연공성을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직급별 페이 밴드 설계에서 평가에 따라서 연봉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성과 연봉제 기반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본부별 개인의 역할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상이하게 설정해서 직무 및 역할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임금 체계를 개선을 토대로 이 향후에는 이제 개인 평가 결과가 급여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이제 컨설팅 개선 결과를 이제 도입을 해봤는데 진행을 하면서 좀 그 저해 요인이 나타난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임금 체계 직군도 분리하고 다 했는데 이 사실 각 직급별 승진 연한 자체가 짧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임금 상승이 근속 연수에 맞춰서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체적인 직원들이 다 구직급으로 올라가고 승진 적체도 좀 심해지고 이런 부분, 그리고 그 평가 제도가 설계가 됐지만 개인 평가 결과가 보상에 연동되는 거는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승진 적체 이런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진 연한 자체를 승진 연한으로 두지 않고 승진을 할 수 있는 최저 연한으로 설정을 하고 승진 여부는 그 직급에 있는 동안 받은 개인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승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평가 제도하고 보상 체계를 같이 연동을 해서 좀 도입을 하는 방향을 시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SM 직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임금 테이블하고 직급 체계를 모두 분리하려고 했었는데 직급 체계 분리는 아무래도 좀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SM 직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 사이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직급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직급은 통일화시키지 않고요. 다만 임금 페이밴드만 이제 두 직급씩 묶어서 간소화하는 형태로 조금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PI 성과급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매출이익이라고 해서 그 추가 계약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상의 매출과 그 계약서 상의 비용을 감안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매출보다 비용이 더 발생해서 회사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직원은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그런 좀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사 목표 달성 여부와 이제 개인 인센티브 달성 여부를 연동시키는 과정을 조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경영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한 성과급을 도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지원본부 소속 직원들의 그 동기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완화를 할지 이행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53페이지 가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행 점검 결과 이제 직급체계 간소화가 더 필요하다고 봤지만 그 부분은 좀 최종적 이행 컨설팅을 통해서도 좀 도입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개인 성과급 제도 개편을 통해서 전사 목표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진 연한은 이제 그 자동 승진 연한이 아니고 요 승진 연한을 채우면 개인 인사 평가 결과를 통해서 승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SM 직군은 간소화를 하지 못하고 기존 직급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성과급 제도는 이 전사 목표 달성 여부를 개인 인센티브 지급 조건으로 하고 목표 지표를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변경을 해서 실제로 회사가 성과가 발생했는지와 개인 성과가 연동되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58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요. 59페이지 이제 경영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그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타 현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쉐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크게 이제 SM 사업본부하고 전략사업본부가 있는데 각각 사업본부의 그 목표 달성 여부와 연계해서 경영지원본부도 이 성과급을 지급받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도입을 했고요. 실제 성과급은 이제
매년 2월 정도에 결정이 되는데 네, 올해 작년에 했던 부분에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이제 전사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현재 전사 목표 영업이익 5억 기준으로 달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5억을 달성할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개인 인센티브가 나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급 체계는 그 지금 현재 SM 직군 같은 경우에는 직급 체계 간소화를 조금 완전히 중지한 건 아니고요.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부터 좀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네, 신규 인력부터 적용하고 기존 인력들은 자연 감소를 네, 기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개인 성과급 제도를 객관적 기준을 기반으로 구체화해서 연공급을 성과급 측면에서 좀 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최근에는 이제 이 성과급 지급 기준 지표를 뭐 꼭 재무적인 수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지표를 통해서 도입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여기 지금 유니디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기존의 주요 사업이 워낙 지금 매출이나 수익률이 계속 저하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좀 강력한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재무적인 수치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과급을 최종적으로 네,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보완까지 진행을 해서 사실 요 임금 보상체계 개선과 함께 이제 평가 제도도 추가적으로 지금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 제도로 좀 개선을 했고 이후에는 이제 그 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 연봉의 성과급 비율을 좀 더 확대하면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나아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해주신 그 서건우 노무사님, 김철훈 의원님 다시 한번 그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사례 발표를 하고 이 단상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한 10분 조금 넘었는데 저희들이 브레이크 타임 한 5분 정도로 갖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토론의 대형으로 갖춰서 진행을 다시 한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앞에 사례들의 내용이 조금 뭐 이렇게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하신데요. 이 자료로 다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갖고 아마 그 오늘 질의를 또 통해서 전문가님들도 그 질의 주신 걸 답변하면서 저희 사례에 대해서 좀 명쾌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앞부분에 오신 분들 설명드리면서 또 전문가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부연해서 제가 한 번 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렇게 그 끝에서부터 좌측에서부터 저희들이 설명드리면 기업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또 노무사님 모셨고 전문가 세 분 또 따로 모시고 또 기업도 이렇게 단상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먼저 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부연해서 조금 전문가분들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와주신 교수님 중에 이제 임효찬 교수님 먼저 소개드리면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영 컨설팅 학회 회장님으로 역임하셨고요. 또 지금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을 제주인 임효찬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노동연구원에 임금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노사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오계택 본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아마 공무직은 저희 수석 컨설턴트님 손을 다 거쳤을 건데 그 전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계 분석관을 하시다가 최근에 한국표준협회 수석 컨설턴트로 전직하셔서 오신 저희 김창현 수석 컨설턴트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전에 기업에서 오신 우리 담당인 차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저희들이 그 아마 요 차례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저희들이 담당 컨설턴트 또는 저희들이 실제로 기업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의 얘기들로 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면서 먼저 시간을 갖고 또 끝나면 저희 플로어에서 자연스럽게 좀 질문도 드리고
전문가님들 오셨으니까 답변도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 전문가님 임효찬 교수님부터 예 질문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그 연공성 완화라는 그 주제여서 실제로 직무급을 통해서 직무평가, 직무급 그리고 직능급 부분은 과연 이제 연공성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아까 발표하실 때도 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그런 연공성 완화라는 방향성하고 이 제도 설계는 같은 이제 연공성 완화에 기여하는 그런 임금 체계가 된 것 같은데요. 뭐 질문은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린데 우선 직무직능급이라는 이름이 이게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도 써도 되는 용어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직무급, 직능급, 뭐 성과급, 뭐 이렇게 전형적인 형태인데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웅진 관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결국은 효과가 있으려면은 기존하고는 다른 것 좀 터프하게 표현이 되면 임금 역전 현상 같은 거 기존의 임금이 어떤 이제 뭐 연공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직무 직능급으로 했을 때 그런 변화가 있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가 연공성이라는 부분이 계속 강하게 우리 뭐 피 속에서 흐르는 문화적 가치관처럼 연공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것을 좀 깨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직능 자격 제도가 사실은 이제 되게 직능급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엄격한 직능 자격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는 이제 연공성 완화가 되겠지만 그게 뭐 이 직급에서 처음에는 이제 하위 직능 자격으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직급 내에서의 직능 자격 그 부분은 이제 연공성에서 유지가 돼서 뭐 꼭 연공성을 뭐 줄이는 것만이 임금 체계 제도 설계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그런 직능급이 그런 직능 자격에 대한 엄격한 정의와 관리에 의해서 그 연공성을 좀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세 개의 질문입니다. 네. 웅진부터 하고 뒤에는 나중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 교수님 질문을 먼저 주시면 이제 답변을 좀 드리고 네네. 한 분 한 분 전문가 의견에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니디아는 나중에 효율적일지 나중에. 아니면 그 쭉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면 조금 시간이 좀 길어 예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의 이제 그 주제가 연공성 완화인데 결국 이제 연공성 완화는 임금이 이제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지니까 기본급을 바꾸던가 성과급을 바꾸던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게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사실 하나는 이제 기본급 중심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하나 이제 성과급 중심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약간은 이렇게 예시를 약간 드는 방식으로 아마 이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급은 결국은 이제 우리의 기존의 그 기본급에서 연공이 차지하는 포션이 높으니까 그거를 좀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급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연공을 어떤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바꾸는 게 수용성이 높을 것이냐. 근데 이제 오늘의 사실은 그 업종은 IT 업종이라서 사실은 이제 IT 업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쪽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다른 업종에도 이제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IT 업종이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의 성격을 반영해서 기본급을 이렇게 바꾸면 연공을 좀 줄이면서도 다른 기준으로 조금 대체하는 그 방식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급도 결국은 이제 연공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상대로 줄이려면 성과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게 이슈가 있는 거죠. 성과의 비중을 높이려면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높일 때 수용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그런 오늘 보여주신 건 이제 그 중에 한 이그젬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저는 보여주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노동시장을 이야기할 때 상품 시장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기업의 인사 관리는 어떻게 보면 저는 노동시장의 또 다른 그림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제가 IT 업종의 이제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IT 뭐 R&D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왜 빨리 이렇게 변하는가를 보면 외부 노동시장이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노동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내부 노동시장도 그거에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 친구도 ERP 컨설팅하는 친구 있는데 들어보면 이쪽은 굉장히 프리랜서가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그 발달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조금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컨설턴트 프리랜서로 하면 한 8개월 정도만 일하면 뭐 임금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거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시장과는 좀 많이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한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2022년도에 오늘 오신 그 KMAC 많은 분들하고 같이 그 아까 이제 IT 에스케이프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이미 사실은 소프트웨어 협회에서 이제 오래 전부터 구축해 온 건데 이제 그거를 제가 연구 과제를 하면서 IT 분야의 직무 체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직종 수준에서 뭔가 직무 체계를 만들고 당연히 직무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그게 발달하면 임금 체계 연결되는 거죠. 결국 직무 등급 나누는 방식이 임금 등급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보다가 IT 에스케이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IT 분야에 조금 직종 수준의 직무 체계를 만드는 그 작업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민간이 아니라서 충분한 보상은 못 드린다. 그 대신에 이 연구를 같이 참여하면 나중에 그걸 활용해서 컨설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조금 그걸 유인으로 좀 제공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웅진 사례가 이제 그거를 좀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었던 그거를 개별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직종 수준의 직무 체계를 개별 기업 수준의 직무 체계로 전환해서 인사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좀 활용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이제 레드포드 같은 기업들을 보면 거기서 주로 해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다양한 그 IT 기업들이 있는데 각 기업들마다 그 엔지니어 등급들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 등급들이 예를 들면 그 구글에서 일하는 3등급의 엔지니어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IT 기업으로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를 받는 게 적당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를 주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도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IT 그 시장이 노동 시장이 발달을 하면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조금 더 필요한 시기가 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개별 기업 내에서는 그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기업과 이런 노동 시장 차원에서는 이런 게 구축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 미래 노동 시장을 생각할 때 중요한 작업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이라 좀 말씀드리고요. 그냥 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제 뭐 질문을 드리면서 제 스스로의 조금 자문자답을 좀 하고 또 기업의 의견도 한번 듣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 먼저 웅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임금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전사 차원의 어떤 그런 관심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세대나 특정 직군의 어떤 주요 관심사였는지 이제 뭐 제 자답은 약간은 젊은 IT 쪽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리고 그쪽이 이제 어쨌든 여기가 IT 기반의 기업인데 그 핵심 인력들이 사실 빠져나가면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 기업에서 조금 그것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명창 교수님 똑같은 그 질문을 주셨는데 문제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우리가 직무급과 직무급이라고 하는 별개의 임금 체계를 직무 등급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결합하는 게 물론 이제 이게 현실적인 타협을 한 부분은 있죠. 이게 이제 직무만 가지고 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일본도 뭐 그런 건데 속인적인 부분이 있는데 순수하게 직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그럼 속인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결합할 것인가?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도 직능급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타난 것인데
저는 이제 IT 쪽에서는 사실은 이미 뭐 초급 근로자, 중급 근로자, 고급 근로자 다 구분이 돼 있어서 사실은 뭐 그거를 결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거는 저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사실은 직능급을 해서 초기에는 좀 그랬지만 나중에 한 15년, 20년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거의 연고금처럼 운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운영이 그 취지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뭐 문의는 뭐 직능급이지만 내용은 연구급으로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순수하게 그 직능급 혹은 직무급으로 운영하는 것과 이 직무 직능급으로 운영했을 때 좀 장단점은 뭘까? 그거는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IT 에스케이프 그 말씀 그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연구에서 의도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작업을 해보니까 직종 수준에서의 어떤 직무체계 구축해서 개별 기업으로 이렇게 그 해서 작업하는 게 좀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 중심 임금 체계 논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인사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임금 중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인사제도 중에서도 임금을 선택하고 그 임금 중에서도 성과급을 선택하시는 어떤 그게 다른 거를 그 디자인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어떤 측면에서 나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셨는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어떤 제도를 하던 사실은 그 구성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이제 기업마다 다르다고 보는데요.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선호가 있었는지, 그러니까는 이게 이 가장 전형적인 예가 이제 링컨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의 성과급을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여기 들어와서 일을 잘하고 성과 높은 사람들은 다른 기업보다 1.5배 이상 받을 수 있어서 뭐 이 기업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고, 그래서 이제 임금 교과서에도 굉장히 성과급을 운영해서 이제 성공적인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여기 이 기업이 유럽 본사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성과급을 운영을 했는데 유럽에서는 망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이런 어떻게 보면 야박한 방식의 성과급, 정말 잘하는 사람은 급격하게 보상을 해주고 충분히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그 후려치는 이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수용을 했는데, 유럽은 약간은 기존의 어떤 그 공동체 의식도 강하고 이래서 조금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조금 보듬어주고 가족적으로는 보살펴줘야지, 그걸 어떻게 그걸 잘 못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저기 후려치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있어가지고 유럽에서는 이 미국에서만큼 이게 성과를 못 거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제도이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사실은 그 제도의 성패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성과급을 했는데, 만약에 이 기업에 계신 분들이 성과가 높으면 충분히 그 보상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되지만, 야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성과를 더 이렇게 강화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제도의 성과급이 더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M 직군, 아마 이제 IT 쪽의 인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사실은 임금 대입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기존의 그거에 보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가족주의적인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같은 기업인데 뭘 그렇게 저기 굳이 따져가지고 뭘 다르게 하냐, 그냥 같은 기업에 있으면 같이 가자라고는 경성이 좀 강한데, 아마 지금의 이제 R&D나 IT가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 다른 제약도 그렇고 지금 보면 많은 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의 어떤 중요한, 특히 이제 R&D 이런 쪽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그거 R&D 작업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굉장히 회사의 성패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입사 연도가 같다고 그래서 같은 연차라고 해서 같이 받냐, 우리는 따로 다르게 대우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야 니들은 뭔데 니들만 그렇게 뭐 특별하게 대우달라고 그러냐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전사 차원에서 사실은 조정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IT 직군의 상황은 어떻고 IT 외 직군의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이행 그 컨설팅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행 컨설팅에서 조금 두 가지의 중요한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은 회사의 내부적인, 예를 들면 노사관계라든가 뭐 경영 혁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회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어떤 외부적인 환경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 환경이 좀 구분해서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질문 다 하신 다음에 그래요? 저희 차례로 네. 이어갑니다. 네. 다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받아 적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일태어 혁신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짧은 기간인데 참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예, 좋은 보고도 잘 봤습니다. 제 관점에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에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맥락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제 직무직능급을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저도 이제 일터라면서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중에 잘 들리나요? 네. 아쉬운 중에 하나는 임금 체계 컨설팅이 아니라 보상제도 컨설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무 가치를 반영하고 개인 능력을 올리기 위한 직무직능급을 설계를 했는데 좋은 의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거를 한편으로 봐서 임금 체계가 아니라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총보상 전략으로 펼쳐서 금전 보상, 비금전 보상, 또 기본급에 대한 접근, 수당에 대한 접근, 그리고 육성, 경력 개발, 레코그니션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꼭 기본 금전 그것도 기본급에 대해서 직무직능급을 접근하는 것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직무급에 대해 관심 많아서 이제 많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산자부의 주도로 직무급을 시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때 되게 어려웠을 거고요. 이제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직무급이 시동돼 왔었고 현재 직무급이 잘 운영되는 데는 이제 다국적 기업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웅진 같은 사례는 이제 직무직능급을 설계한 그 배경이 지금 발표 및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는 외부 IT 기업들의 임금 수준의 변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이유고 그다음에 내부의 수용성 높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하기 위해서 직무직능급을 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외부 IT 업계의 변화는 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임금 수준에 대한 변화로서 우리의 임금 결정 요인인 체계의 직무급 연결이 물론 이 IT 산업은 직무급이 많이 한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수준에 대한 접근과 임금 결정에 대한 접근은 좀 구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용성 높은 차원에서 직무직능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용성 높지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아마 발표 외에 다른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직무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무 평가는 물론보다도 더 먼저 정확해야 될 것이 직무 체계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공무직을 하면서 위원회 하면서 이제 여러 기관대 담당자들과 한 6개월간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무급을 하기 이전에 직무 평가보다도 직무 분류부터가 먼저 큰 허들이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직무 체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죠. 이 접점을 찾아서라도 직무 분류는 기능적인 횡적인 분류 플러스 레벨 수직적인 분류가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수평적인 분류는 잘 돼 있는데 이제 경력 단계를 염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능력 단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직적인 직무 분류가 우리나라 풍토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왕 임금 체계를 바꾼다는 차원에서는 뭐 간단하게 두세 단계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인데요. 주신 자료 보면 16페이지에 직무별 시장 임금을 조사를 했는데 그 기준이 이제 4대 가차부입니다. 사원 대리 과장 차장으로 임금을 잡아서 이제 높고 낮음을 비교해 주셨는데 이게 그 맥락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처음에 하다가 많은 실수를 범한 것이 이 회사의 과장과 이 회사의 과장이 같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속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대 가차부를 비교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표준 근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직무평가 이전에 뭐 기초
이렇게 좀 직무평가 이전에 평가를 하신 것 같은 것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직무의 수직적 분류 차원에서 말씀 연장선상인데 예를 들면은 ERP 컨설팅이 있는데 ERP 컨설팅도 초급 ERP 컨설턴트가 있을 것이고 시니어 매니저급의 ERP 컨설턴트가 있을 텐데 이것을 하나로 봐서 직무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향후에 운영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위니아도 같이 지금 말씀을 예. 드리는 거죠. 위니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보고서는 잘 봤고요.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여기가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성과급이 누적인가 이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급이 제 소견으로는 성과급이 누적이 아니라면 성과급을 먼저 컨설팅을 접근한 것은 수용성 측면에서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급 설계가 재무 건전성 확보와 연동이 되는데 좀 어려운 수 있겠지만 한번 질문 드려보면은 성과급을 정말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정한 성과 측정할 수 있는 공정성을 먼저 좀 잡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이 성과급을 하고 성과 보상 체계가 이제 공정성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재무적인 거, 계량적인 거, 결과적인 것만 측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플래닝이라든지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러닝 앤 디벨롭먼트 측면에 대해서는 성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사에 있어서 이런 계량적인 성과하는 데서 많은 도전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과급 설계하는 취지는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좀 더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그런 접근이 오히려 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가 명확하다고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조직의 건전성은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성과급 접근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KPI 계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실질적이고 재무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의 경험으로는 이제 KPI는 진짜 역사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KPI로는 다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 정작 중요한 것을 KPI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적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성적인 측면도 분명히 중요한 것인데 어떤 무슨 이제 기술이 분명 있긴 하지만 이제 KPI 하는 것은 좀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이제 개인 KPI로 이제 인식을 했는데요. 오히려 조직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협력 관계에 있고 그리고 또 조직 설계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그 조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경계에 있는 업무, 그러니까 경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 KPI를 이렇게 보상과 연동시키면 오히려 너무나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일, 그러니까 두 팀, 두 본부에 걸쳐져 있지만 조직에 정작 중요한 그것은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일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역사적으로 휴애 패커트도 이제 과거에 전 세계 그룹별로 이렇게 글로벌리 그 성과급을 했다가 이제 좀 잘 안 돼서 실패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KPI가 어땠는지 또 하나는 KPI는 목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표는 변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목표 변동에 대비한 과정 관리가 아주 정교하게 돼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목표 과정 관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런 질문 마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그 아마 예. 한 연구급 질문 하나 빼셔갖고 네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웅진만 얘기하고 유니디아는 얘기를 안 해서요. 좀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 비경제적 보상 뭐 이렇게 아까 지금 총보상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임금이라는 게 기본급, 수당, 그다음 집단 성과급, 개인 인센티브 이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개인 인센티브가 전사 매출 목표나 전사 매출 이익 목표 달성을 하면 개인 인센티브를 준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럼 이제 개인이 동기부여가 실제로 얼마나 될까? 개인이 헌신을 그리고 이제 집단 성과급의 의미가 강한 것 아닌가? 제가 잘못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매출 목표나 매출
이익, 매출 이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임금 수준 통제가 되어서 이제 회사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매출 목표를 잘 잡아야지 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런 이제 과정이나 프로세스, 매출 목표를 잡는 그런 것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질문 주신 거를 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2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 따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요 12개 중에 기업에 먼저 해당하는 질문이나 답변이 있는 것은 혹시나 시간 관계상 또 먼저 가셔야 되는 차장님이 계셔서 그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먼저 그 유니디아 같은 경우 마지막에 그 저희들이 이 KPI 잡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차장님이 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그 노무사님이 컨설팅 하실 때 아마 절차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아마 수립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먼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 일단 그 성과급 지급 기준이 전사가 설정한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달성이 되고 개인이 자기가 설정한 목표도 달성됐을 때 개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개인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전사 목표가 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급 안 하도록 이렇게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지금 전사 매출 목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계량하거나 그런 프로세스들이 아직 구축된 건 아니고 경영진 회의를 통해서 올해 목표 매출을 설정을 하고 각 이제 사업본부 본부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개 중에 하나 풀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니디아의 차장님이 지금 시간 관계상 좀 가져야 되는데 그 7번째 아마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메모를 해보니까 혹시 이행 컨설팅 지금 이제 끝나고 났는데 요거는 뭐 노무사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차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그 회사가 내부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동력 중에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 중에 지금 이행 컨설팅 하면서 어떤 영향이나 요인들이 좀 많이 이행 컨설팅 하면서 좀 발생하고 또 이걸 막아야 되는지 내부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차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그 차장님하고도 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지금 이 전체 컨설팅 과정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이 SM 직군이라고 하는 이 직군이 전체 인력의 한 70%를 차지하면서 사실 이분들이 뭔가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반발이 심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조금씩 바꿔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내부적으로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SM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직급 간소화나 페이밴드로 이렇게 묶이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만 현재 적용이 되고 신규 입사자들하고 동의한 사람들만 적용이 되고 동의를 안 한 직원들은 기존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분리되지 않고 그런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다만 이제 SM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인력 그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동의 안 한 직원들의 자yon 감소가 뭐 한 길어야 한 3, 4년 내에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봐서 요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지금 올해 이행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개선 방향에 나왔던 그런 요소들의 개선과 요거를 도입하는데 전면 도입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니즈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외부 요인으로는 지금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현재 지금 IT 업계가 상당히 지금 자금도 경색되고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유니디아도 그런 어떤 수익률 정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위기감이 컸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임금 체계를 더 빨리 바꿔야겠다. 그런 이제 니즈가 있어서 이행 컨설팅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아마 유니디아 요 부분만 먼저 KPI 부분만 조금 질의사항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 성과급하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질의 중에 성과급이 누적이나 비누적이나 요 질문도 하나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거는
네, 요거는 사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성과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누가 얼마만큼의 추가 매출을 발생했는지가 매우 명확한 네, 그 지표이기 때문에 그 매출에 비례해서 이제 성과급이 그 해에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누적식으로 되는 거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성과를 받았을 때 그 해 연도에 그 사람의 임금에 누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끝내고 털고 다시 리셋돼서 가는 건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성과급은 그 해에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성과급은 0원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비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운영하시고. 그리고 그 아마 지급하시는 성과급 지급 기준 중에 그 김창현 수석 컨설턴님이 질의하신 게 KPI를 요걸 잡아서 뭐 목표가 변동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조정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따로 운영을 하시고 있는지. 일단 지금 뭐 이 개인 그 K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직접 설정을 해서 이제 경영이 결제를 받고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연내에는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질문들이 KPI와 관련하고 이제 앞부분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유니디아에 조금 그 현장에 혹시나 얘기가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요약을 했고요. 먼저 그 임효청 교수님이 제일 첫 번째 질문 중에 직무직능금 이거 쓸 수 있는 개념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설계하신 저희 서건우 노무사님이 한번 답변을.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무급이나 직능급이라는 기준은 이제 임금 체계를 설정할 때 이제 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어떤 방법론적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임금 체계를 도입할 때는 순수하게 직무 가치로만 혹은 직능 가치로만 도입을 했을 때는 어떤 불공정성이나 임금 역전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직무나 직능 혹은 역할, 기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혼용하는 형태의 아이디어를 낸 거고 이게 저희도 사례 분석이나 경험치에 따랐을 때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의 경우에도 직무급이나 직능급을 도입한 경우에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이 두 가지 기준을 혼용한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어느 특정 기업에서 우린 직무급을 하고 있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직무를 기준으로만 임금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직무 안에서 어떤 레벨이라든지 승급 단계에 따라서 결국에는 임금 차등이 또다시 발생하는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업의 임금 체계를 설계할 때 저희는 두 가지 이상의 이런 임금 결정 기준을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웅진도 지금 설계안에서는 직무급이라는 기준에 치중을 했지만은 사실 IT 직무의 경우에는 이제 직급별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능력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당신들이 이제 근속만 차면은 이제 승급 단계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능 단계를 두어서 특정한 자격이나 경험, 기술까지 요해야 이제 임금 체계에 있어서도 매트리스에 맞고 더 처우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하에 일부러 직무 직능급이라고 명명을 했다는 의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좀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직능급, 직능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웅진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도 어느 정도 큰 기업이고 기존의 임금 체계에 영향을 받던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급진적인 변화는 좀 지양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성원들 직무 간의 차이, 인식 수준을 좀 공유를 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로 접근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능 단계는 아직까지는 근속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이제 직무 기준이라는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직능 단계도 좀 기준점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좀 고도화 방안을 좀 중장기적으로 잡고 있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게 수업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또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직무급과 직능급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숙지가 됐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어떻게 응용됐느냐 좀 더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언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합니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봉제도 호봉성과급으로 쓰고 직무급도 직무성과급 쓰는 거니까 직능급을 한다 그러면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그 교수님 뒷부분의 질문 중에 이제 임금 역전 현상 이게 이제 설계상에는 일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위 직급이 아니라 같은 직급 내에서 직능을 좀 더 높게 기술이 있으면은 아마 임금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예, 저 직무직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직무급을 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냐면 전사가 일관 된 직무 등급 체계가 쫙 있고 본인이 노력해서 직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 사이즈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기업의 그런 쭉 전반적인 그런 풍토를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직무 중심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도입할 수 있겠냐고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직무급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직무 등급을 올리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할 수 있겠다. 예, 이런 말씀 좋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직무가 바뀌면 임금이 바뀐다. 이런 개념으로 직무급을 접근했다가 직무 내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또 등급도 올라간다. 뭐 이런 개념이 병합되면 오히려 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가 조금 웅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교수님 말씀하신 직능 자격제도 이게 엄격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조금 웅진이 이 보완을 좀 못한 게 직무는 평가를 해놓고 직능에 대한 레벨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조금 설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저희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 넘어와서 이제 그 오 본부장님 말씀하신 실제 이제 기업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순서인데 저는 가장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받았던 게 왜 웅진이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게 절박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딱 그 저희 팀장님 임준호 팀장님이라고 팀장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인력만 한 4-50명 됩니다. 이 얘기를 딱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임금 기준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건가? 이 부분도 쭉 설명을 기업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실제 현장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 이후에 IT 기업의 임금 상승이 워낙 컸잖아요. 근데 컸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럼 시장 임금을 맞추겠다라는 컨셉은 아니었어요. 시장의 임금이 그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 내부의 그 매니저급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뭐 4대 과차부라고 하면 대리하고 사원 대리 그리고 허리군들인 과장이 정말 한 달에 한 30명씩 40명씩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또 외부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채용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만약에 대리가 나갔다라고 하면 거의 과장 차장급의 비용을 줘야지만 저희의 그 기능을 했던 뭐 4년차, 5년차의 직원들을 채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부 형평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저희는 채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가장 컸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나가지 않도록 리텐션에 대한 그런 개념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직무에 대한 외부의 시장 가치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직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회사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를 좀 주고 싶어서 저희가 컨설팅을 좀 신청하게 된 계기가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조금 직무나 이런 직무 평가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간략히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직무에 대한 기준은 있었는데 직무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직무와 맞는지가 저희가 확인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ITSQF라는 그 가이드를 저희 제안을 해주셔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럼 우리 내부의 IT에 대한 직무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22년, 23년 현재까지 고도화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IT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뭐 직무 기술서부터 해서 CDP까지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ERP 컨설팅 하나로 묶는 건 아니고요. ERP 컨설팅 중에서도 뭐 주니어가 있고 그리고 시니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게 마무리가 좀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될 것 같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직무 직능급에 대한 수당 체계까지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본부장님 그 직종 수준에서 개별 기업 수준으로 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답변 되셨는지. 예. 예.
그 질문이 하나 조금 더 있었고 그 유니디아 같은 경우 그 하나 더 저희들이 추가적인 기록을 한 질문은 뭐냐면 이 임금 체계가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왜 하필 성과급 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렇게 컨설팅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만 노무사님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앞에 했던 답변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 그 여기 유니디아 같은 경우에 그 SM 직군이라는 게 이제 그 고객 회사에서 상주하면서 이제 거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나 뭐 데이터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지 보수를 시행하는 그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뭐 숙련도가 엄청나게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 자체에서 크게 동기부여가 될 그런 요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연공 그 이제 근속에 따라서 임금 인상하는 부분을 상쇄하는 대신에 조금 직접적이고 강력한 어떤 그 보상을 주기 위해서 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려고 컨설팅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른 임금 체계나 이렇게 뭐 조금 더 다른 걸 해보자 이런 내부의 어떤 니즈는 없으시나요? 뭐 이제 오늘 뭐 주제하고도 연동되지만 뭐 직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논의는 됐었지만 이 기업 어떤 조직 문화 이런 측면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는 크게 원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기존 제도를 조금 개선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성과 중심 임금 체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그 지정받은 데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사이트 받은 사람들은 좀 불만이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여러 사이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진행을 하고 있는데 A 사이트는 수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B 사이트는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A에 있는 사이트 직원분이 본인이 이제 10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자기는 연봉을 안 올려주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수익이 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야만 이게 좀 가능한 회사의 사정인데 본인은 그러고 싶진 않고 현재 업무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더 페이를 더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직원을 또 퇴사시킬 수는 없어요. 고객사에서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성과급으로 현재 직무에 있지만 그럼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좀 내어야 저희가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컨설팅했습니다. 예, 이 그럭저럭 해서 이렇게 뭉쳐 보니까 지금 한 11개 정도 다 답변을 하셨고요. 뭐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아마 제가 질문을 뭐 받았다고 치고 답변을 드리면 수직적 직무 분류나 이 구분을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게 역할이 될지 아니면 등급의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당초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IT SQF마저 없었더라면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그 부장님께서 내년에 할 때 직급별로 아마 직무 내에서 직무 등급 비슷하게 수직적으로 직무를 조금 더 한번 직책이나 역할 기준도 한번 보실 거면서 분류를 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도 좀 해보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건 추가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뭐 시간이 조금 없는데 그래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플로어에서 혹시나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을 오늘 전문가분들 계실 때 한번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오늘 질문이 이 없는 이유를 제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러면 너무 이 토론회가 완벽했다든지 아니면 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 예, 이연에서 오신 컨설턴트님. 네, 사례에 대해서 이제 내용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전문가님들 말씀해주신 내용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두 번째 기업 그 유니니아 그러니까 이 기업한테 좀 궁금한 사항이 지금 이엔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이제 SM 쪽 그쪽 부분에 포지션이 되게 높다고 하셨어요. 70% 정도가 됐는데 저는 이제 사례를 들으면서도 내심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야, 이 내부 수용성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할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걱정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포지션이 70%가 된다면 되게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그 현재에 뭐 24년도에 우리가 이제 KPI 매출 목표를 잡고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좀 반응이 그렇게 뭐 많진 않고 사실 뭐 SM 직군 전체 인력 자체는 뭐 여전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답변 때 말씀드렸듯이 동의한 인원과 신규 인원으로만 지금 현재 적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여튼 진행한 거니까 좀 수용성을 많이 높여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 뭐 저희들이 마지막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발전재단 팀장님 혹시 질문이 없으실까요? 예, 예, 손살에 치셨습니다. 예, 그 혹시 컨설턴트 분들 중에 혹시 질의가 없을까요? 예, 5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시간을 거의 조금 5분, 10분 정도 넘겼는데 그래도 서울에서도 오시고 가까운 대전에서도 오셔서 이렇게 그 열띤 설명도 들어주시고 열띤 전문가님들의 또 그 해설과 질문들 이런 거 참조하면 저희들이 일터혁신 사례 공유 그래도 11차는 조금 도움이 됐다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마지막으로 그 제가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지 아니면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예, 빨리 마쳤으면 하는 다 분위기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임금을 굉장히 그 숭상하는 임금론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최근에 그 저도 책을 많이 안 보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다 그러고 불행한 가정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톨스토이에 나오는 소설의 하나의 문구처럼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저는 임금을 비슷하게 봅니다. 정말 행복한 임금 체계 가진 기업들은요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그 사례가 저희는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느낌으로 저희들이 오늘 진행을 해봤는데 2시간이 굉장히 알찼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다음에 12차 때는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일터혁신 이 컨설팅하고 포럼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은 계속 11년차 임금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사례가 나오는 걸 모아서 저희들이 행복한 임금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저희들이 기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님들하고 또 기업이나 컨설턴트 고용노동부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